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 출판물에 대한 부정 보다가 말았죠? 자, 출판물을 부정하는 판례, 가로 25cm, 세로 약 30cm 되는 이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이라든지 말씨 등을 기재하고 특정인의 인적사항, 홍길동 몇 년, 몇 월, 며칠, 인상, 말씨를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 가출하였으니 연락해달라.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 가출하였으니 연락을 달라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출판물이란 출판물이란 책자라든지 여러 종이가 결합되는 것을 출판물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모조지 한 장에는 모조지 종이 한 장에다가 이거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모조지가. 그래서 출판물 하면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붙어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냥 모조지라는 표현은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기자란 거는 기자가 나오는 순간 형법상 기자가 나오는 순간 보도. 자, 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자의 직업에 대한 거는 보도. 이 보도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우리가 판례가 나오면 앞으로 꼭 구별할 게 누가, 정범이 누구냐. 정범이 누구냐를 먼저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를 봅니다. 정범 다음에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 누가? 해인이 신문에 보도하게 되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뭐한다? 성립한다. 다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는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여 신문 기사로 보도되면 정치적 해결하려고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 했다? 기자회견을 했다. 신문 기사로 보도되면 자,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국회의원이 기자까지 불러서 보도할 걸 몰랐지, 그죠? 단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몰랐다는 내용까지 모두 처벌시킬 수는 없다. 정치적 해결하려고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는데 국회의원이 언론 보도했다. 이거 인터뷰. 이거는 단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자, 신문 기자에게 제보했으나 아직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죠.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부정한다. 이 기자에게 보도가 되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보도가 안 되면 죄가 아니다. 공연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보도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라든지 이런 거는 뭐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훼손, 모욕죄 이런 거는 신고죄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다. 생각이나 가치 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위가 모욕죄이다. 생각이나 내 생각, 가치 판단 이렇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다만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집단에 대한 표시, 집단에 대한 표시는 명예훼손이 아니죠. 특정돼야 되겠죠. 특정. 이건 아니다. 특정된 사람, 특정. 이게 명예훼손죄다.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에 이르러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집단이도 안 되고 희석된 건 안 된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 생각이나 가치 판단으로 자, 생각이나 가치 판단,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모욕죄다. 따라서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 볼게요. 사실의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돼야 명예훼손이겠죠. 근데 적시가 아니라 생각, 애꾸는,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애꾸는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 생각이나 가치 판단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겠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는 안 되고 뭐가 된다? 모욕죄가 된다. 애꾸는 병신은 모욕죄가 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독보자,
듣보잡이란 건 듣도 보도 못한 XX라겠죠. 그죠? 듣도 보도 못한 XX. 듣보잡.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충분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한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욕설,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 뭐에 해당한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자, 이 시간 신용과 업무 경매에 관한 제 볼게요. 신용과 업무 경매에 관한 제. 신용이라든지 업무, 경매에 관한 죄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침범하는 범죄이다.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경매입찰 방해죄는 경매입찰의 공정성을 보호 법유를 한다. 신용이나 신용훼손죄 신용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업무라든지 경매입찰 방해죄의 경매입찰 공정성은 모두 추상적 위헌범이다. 즉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도 위험성이 액션이 일어났다면 모두 처벌되는 것. 불안감을 느꼈다면 추상적 위헌범이겠죠. 신용, 업무,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보호법이라는데 이러한 것들은 액션만으로도 처벌한다. 모두 추상적인 위험성이다. 이 추상적 위험성이라는 것은 불안하다.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이미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 위험이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죠? 포괄적이고. 신용훼손죄 볼게요. 313조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포, 위계 속에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 불량자라고 뭐한다? 거짓말을 하는 범죄다. 신용 불량자다 거짓말하는 범죄다. 거짓말 그죠? 신용은 경제적 명예로서 명예의 특징이다. 신용은 경제적 명예로서 명예의 특징이다. 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뭐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살려볼게요. 갑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을에 관하여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 위 은행의 수락 지점장인 병이 3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했다. 하고 허위 내용을 허위 내용을 알렸다면 이 기재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위계로서 속이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뭐한다? 해당한다. 허위 내용을 기재한 편지, 위계, 속여서 이거는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허위 내용, 속여서, 위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가 신용을 훼손하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죠? 신용 훼손을 부정하는 판례 볼까요?
채권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채무자에게 개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개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과부이며 이 피해자는 과부다. 그리고 과부기 때문에 자, 돈을 맡긴 계주로서 갭을 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도와줄 사람 없는 알몸이다. 혼자다. 자, 이런 경우에 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특히 계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단순한 업무다. 일시적이고. 그래서 하여간 신용을 훼손하는 그런 건 아니다. 과부다. 도망가더라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죄와의 관계를 볼게요. 공연히 진실한 사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신용을 훼손한 경우. 자, 거짓말에서 신용을 훼손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용훼손죄가 되죠. 진실한 사실을 유포해 한 신용훼손죄는 불가버리므로 뭐만 된다?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계로서 했다면 신용훼손 되겠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함께 훼손하면, 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 명예와 신용을 함께 훼손하면 교집합이 있죠, 그죠? 신용이 경제적 명예로서 명예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봅니다. 교집합 부분. 신용훼손죄가 우선 성립한다. 특별관계, 특별관계를 얘기하는 거 다수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했다면, 가치를 하락했다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되겠죠. 자, 허위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해 신용을 훼손했다면, 명예가 아니라 신용을 훼손했다면 관계없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자에 대한 신용훼손죄는 규정이 없으므로 뭐한다? 성립할 수 없다. 자, 업무방해 봅니다. 업무방해죄 314조 업무방해 313조 신용의 훼손의 방법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이게 연계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방법으로서 뭐한다?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방법으로서 뭐했다?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를 방해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말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업무다. 즉 사회성과 계속성을 갖춰야 하며 위법한 사무도 단순한 위법한 거는 업무로 인정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다만 업무상 과실의 업무. 자, 업무상 과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죠. 업무상. 늘 하는 일이니까 다 하는 일이야. 근데 주의 의무가 없었죠.
이게 업무상 과실입니다. 즉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위험한 업무. 자, 업무상 과실상 업무 과실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업무이고 업무상 과실에는 뭐도 포함된다? 공무원 업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방해 업무는 방해해서는 안 되는 업무죠. 방해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데 공무는 제외한다.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되지 업무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의 일은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지 업무집행 방해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다 포함될 수가 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